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을 돌며 진료하는 충남 병원선이 새해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섬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주민 3천여 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새해가 밝자마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입주민들이 응원에 나서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당진시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탄소 중립 도시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9월 탄소 중립 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각종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이 45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3배 증가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천안이, 분야별로는 교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보건소나 병원이 없는 섬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충남 병원선이 새해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3일 보령을 시작으로 충남 32개 섬을 돌며 주민들을 진료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미정 기자, 충남 병원선 출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충남 병원선이 새해를 맞아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충남 병원선은 보건소나 병원이 없는 섬 지역을 돌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는 충남과 전남 등 지역에서 5척이 운항 중입니다. 충남 병원선 안에는 공중보건의 3명과 간호사 3명 등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충남 병원선은 보령 섭시도를 시작으로 충남 지역 32개 섬을 매달 2번 이상 돌며 진료할 예정입니다. 모든 진료가 병원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은 환자들이 보트를 타고 배로 와서 진료받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많은 섬은 의료진이 직접 보트를 타고 육지로 나가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출항한 충남 병원선, 기존 병원선인 충남 501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충남 병원선은 앞서 40여 년 동안 병원선으로 운행됐던 충남 501호가 퇴역한 뒤 새롭게 마련된 건데요. 새 병원선은 320톤급으로 기존 병원선보다 2배가량 커졌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도 갖췄는데요. 고령 인구가 많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질환 특징을 고려해 물리치료실이 새롭게 설치됐고 골밀도 측정 장비 등이 최신 장비로 교체됐습니다. 운영 의료 인력도 기존보다 4명 늘었습니다. 선박의 최대 속력은 시속 40km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이송도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병원선은 하이브리드 선박인데요. 고속으로 운항할 때는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충남 병원선의 진료 목표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연간 목표 진료 인원은 12,000여 명인데요.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에 경비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인 신현웅 서산 비정규직 지원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서산 예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3년 8월에 그 경비 관리 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당시에 8명의 근무자가 있었고 그 업체에서 구두로 29개월간 그 근로를 좀 계속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은 그 29개월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좋아서 기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까지 왔었던 일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근데 중간에 11월쯤에 그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재요구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 3개월짜리 수습 계약서에 서명을 좀 요청을 해서 그 경비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약서를 좀 사인하게 되고요. 11월 말경에 입주자 대표자에 의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경비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13일 정도에 그 사실을 좀 알게 돼서 그 당사자들과 상의해서 지난 그 12월 20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아파트 앞에서 이것을 좀 알리는 1인 시위를 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좀 진행을 좀 했었고요. 12월 31일부로 3명의 그 경비 노동자가 계약 해지돼서 1월 1일부터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절감 등의 이유로 경비원 감축 결정을 내린 건데 실제 입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좀 진행하면서 만났던 시민들은 그 경비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것 자체를 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피자 회의에서 결정은 좀 한 건데 대피자 회의 결과가 뭐 공지도 되긴 했을 텐데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얘기를 하니까 굳이 뭐 줄일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 덕분에 아파트가 안전하고 깨끗한데 그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좀 1인 시 진행하고 2, 3일부터는 좀 그 경비 노동자들을 좀 유지하자는 포스트 응원도 좀 있었고 서명도 좀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같이 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들이 큰 불편함 없이 조금 부담을 좀 하더라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부와 그 지자체가 일정 정도 그 고용을 유지하는 단지 아파트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고용 유지를 유도시키는 방법을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일례로 그 노인 일자리 그 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그 최소한의 그 고용을 유지하는 분들 아파트 단지에는 그 공동주택 그 지원 조례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최저임금 인상분을 좀 지원해서 고용 유지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8일 날 그 도청에서 충남 지역 그 비정규센터와 노동권익센터, 충남 경비노동자협의회가 함께 그 충남 지역 그 경비노동자 그 초단기 근로 실태 보고하고 그다음에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충남에 있는 많은 그 아파트 단체들이 그 취약계층인 경비노동자, 미화 노동자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웅 서산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당진시가 3일 환경부의 탄소 중립 도시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탄소 중립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오는 9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탄소 중립 도시에 포함된 지자체는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당진시는 최종 선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45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 접수된 민원은 45만 1천여 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가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 분야와 도로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장애인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과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많았습니다. 또 환경 분야 민원은 2019년 대비 지난해 93% 상승했습니다.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홍선 예산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학민 예비후보는 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와 홍성 예산을 충남의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1시 40분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60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독 범행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씨의 세부 동선, 범행 동기와 당적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올해 우량기업 유치와 사통 8달 허브도시 도약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새 언론인 대화에서 분야별 주요 시정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경제와 농업 분야에서는 우량기업 유치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서산공항과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교통 허브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록광장과 시청사 건립,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 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안군이 올해부터 태안사랑 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합니다.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시행 후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하고 올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등 긴축 재정에 따른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할인 폭이 상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첫 국가사업으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에선 보령과 부여 등에서 제시한 3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각 시군에 특화된 농수산 관련 지역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2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6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꽃으로 알려진 글라디올러스가 태안에서 겨울꽃으로 출하돼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초로 나트륨 등을 이용해 지난해 말부터 글라디올러스 꽃 출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라디올러스는 일반적으로 8월쯤 꽃을 피우는데 태안에서는 일조량과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해 겨울꽃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3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으며 예산 지역은 27일 기준 목표액의 104%인 6억 2,5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31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부하면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예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1일 익명의 기부자가 예산군청 정문 앞에 라면 1응 박스를 남겨둔 채 사라졌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라면 박스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군은 기부받은 라면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행정의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고문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의 임기는 내년까지로 이들은 서산시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과 서산시가 당사자인 소송 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새해 가축 전염병 차단 총력에 나섭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